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23일 대법원에서 열린 4.15 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무효소송 최종 변론 결과와 관련해 일본에서 발행되는 통일일보, 일본어 발음 토이처 니뽀가 검찰은 즉시 강제수사를 시작하라고 촉구하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통일일보, 즉 토이처 니뽀는 그동안 여러분에게 몇 차례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 신문입니다만은 일본에서 주로 우리 제1교포들을 상대로 일본어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물론 한국에 관심이 있는 일본의 소위 한국 전문가 같은 그룹에서도 많이 읽고 있는 신문입니다. 역사가 꽤 오래된 신문이기도 하고 적어도 일본에서 제1교포 관련 또는 한국 관련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미디어로는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통일일보 토이처 니뽀의 전체적인 논조를 주도하는 분은 과거 주일대사관 공사 한국 공사를 지낸 홍영 논설 주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그동안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의 진상규명 문제와 관련해 꾸준히 문제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흐름들을 보도해온 미디어입니다. 일본어로 발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과거 동아일보 동경특파원을 거쳤기 때문에 이 신문을 매주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기사가 났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의 보도를 했는지를 항상 체크를 하고 거기에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소개해 줄 만한 그런 기사가 있으면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통일일보 토이처 니뽀라고 하니까 어떤 시청자들 중에는 이게 통일교와 관계 있는 그런 언론 매체인가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통일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제1교포를 위한 그리고 제1교포가 중심이 돼서 꽤 오랫동안 발행된 그런 신문이고 과거 한때는 매일 발행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아무래도 조금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통일일보가 이번에 보도한 기사의 제목은 검찰은 즉시 강제 수사를 시작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일본어 원문으로는 켄사츠와 타다찌니 교세 소사오 카이시세요 이런 제목입니다. 그리고 작은 제목으로는 사기 부정선거의 비호 세력도 척결 대상 이런 작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번에 통일일보 토이처 니뽀가 보도한 기사를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 4월 총선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결정적 증언이 나왔다. 공직선거법상 180일 이내 처리하도록 규정된 선거소송이 24개월을 넘어 첫 재검표인 민경욱 전 의원의 인천 연수구 을구의 선거무효소송 최종 변론이 23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렸다. 원고 대리인단은 지금까지 명확해진 사실만으로도 선거 무효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재판부에 강하게 요구해 왔지만 원고 측 변호인단은 지금까지의 통계학적 증거에 더해 일장기 투표지나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두 종이 한 장에 걸쳐 인쇄된 투표지 등 물리적으로 재현 불가능한 많은 물증에 대한 과학적 방법 등 반론의 여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변론했다. 참고로 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두 종이 한 장에 걸쳐 인쇄된 투표지 이거는 이제 흔히 배춧잎 투표지라고 말하는 것이죠. 피고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괜찮은 소명자료를 낼 수 없었다.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붉은 원이 되어 문자가 보이지 않는 가짜 투표지에 대해 당시 투표관리관이 증인신문에 나왔다. 일장기 투표지는 총 투표 인원이 1974명인 송도 2동 제6투표구에서 1000장 이상이나 발견돼 결정적 증거 중 하나로 여겨져 왔다. 중앙선관위가 집요하게 법정 출석을 방해해온 증인 투표관리관은 나는 그러한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를 본 적도 찍은 적도 보고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도장을 찍는 데는 하루가 걸립니다라고 증언했다.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한 가짜 투표지는 이미 지난해 여름에 검찰에 고발 수사 의뢰한 사안이다.
문재인 집단이 수사를 방해 차단해왔을 뿐이다. 법정에서 결정적 증언이 나온 이상 검찰은 즉시 강제수사에 임해야 한다. 이날 대법원에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부정선거 방지대 등 사기 부정선거와 투쟁해온 15개 단체가 방청했다. 촛불 전체주의에 봉사해온 대법관들은 법정 방청자들의 격렬한 공정재판 요구에 위축됐다. 원고인 민경욱 전 의원은 마지막 진술을 통해 토머스 제퍼슨을 인용하고 정의의 판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한국 사회는 피를 흘려야 할지도 모른다. 불의가 법이 되면 저항은 국민의 의무가 된다고 재판부에 경고했다. 민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방선거 일주일 후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끊어지는 심리적 마지노선이 될 것 같다며 재판 결과가 선거 무효로 나오지 않고 윤석열 정부도 사기 부정선거의 규명 의지를 나타내지 않을 경우 중단하고 있는 부정선거 규명투쟁을 재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는 강남역 집회에 참석하신 분도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동안 이 국토본 중심으로 사실상 거의 매주 토요일마다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가 강남역 부근에서 열렸죠. 근데 이제 지난 대선에서 일단 문재인의 더불어민주당 재집권이 실패하고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후에 일단 그 집회는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경욱 전 의원 이야기는 지금까지는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하는 단계고 하기 때문에 일단 자제를 했는데 만약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제대로 규명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으면 다시 집회를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선거 후에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만일 부정선거가 부정되면 피를 흘리는 혁명적 상황을 각오해야 한다. 그때는 사기 부정선거의 주범들은 물론 사기 부정선거를 부정하고 비호해온 세력도 모두 척결의 대상이 된다. 정권이 바뀌자 대법원은 지난 2년간 사보타주해온 100여 건의 선거무효소송 재검표를 20개 재판부에서 시작했다. 이 사항은 일본에서 일본어로 발행되고 있는 주간신문 통일일보 최근호에 실린 검찰은 즉시 강제수사를 시작하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통일일보 도이치니뽀의 톤이 상당히 높죠. 한국에서는 이런 톤까지는 기대하지도 않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드러난 이상한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면서 제대로 한번 진상규명은 해보자. 사전에 어떤 예단 없이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그런 정도의 보도도 제도권 언론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겨우 이런 몇 개 우파 성향 유튜버 쪽에서나 보도를 하고 힘들게 싸우고 있는 많은 애국 시민들 그리고 많은 지식인들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의식을 갖고 발언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지식인들의 무게감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이 선거는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지식인이 사실 지금 현재 월등히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계속 말하고 있죠. 가장 최근에 복걸 선생도 그랬고 이문열 선생도 그랬고 굉장히 많은 지식인들이 4.15 총선은 아무리 봐도 저건 정상적인 선거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그 판단은 사실은 지금 보류해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들을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여러분들 쭉 원성할 TV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의 판단에 대해서는 최대한 유보하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가급적 제 입으로는 꺼내지 않지만 그러나 재검표들을 보면서 저건 정말 이상하다. 저건 일반적인 상식의 차원에서는 정상적인 선거 관리라고 보기 어렵다. 그 부분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정도의 문제의식에 동의하고 있는 국민들 그리고 많은 지식인들 또 실제로 거리에서 투쟁해온 많은 애국시민들 상당히 많죠. 다만 이제 정치권, 여야 그리고 제도권, 언론 이런 쪽에서 아직 마이동풍으로 제대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지도 않으려고 하니까 지금 하나도 지금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언제까지 계속 깔아뭉개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문재인 김정숙 부부가 청와대를 떠나서 경남 양산으로 간 뒤 국민에 공개된 청와대 내부의 모습과 관련해서 윤석영 전 국회의원이 다 공개하라는 제목으로 지금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러면서 문제의식을 나타냈습니다. 참고로 윤석영 전 의원은 한의사 출신입니다. 소아마비를 겪으신 분이기도 하고 서울에서 천호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 선생님인데 과거 서울특별시 한의사 협회장을 지냈고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당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서 서울 강동구 을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입니다. 윤석영 전 의원은 최근 SNS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 공개하라. 청와대 김정숙 옷장이 18개라고 하는데 국고로 산 옷은 없다. 80평짜리 침실에 침대는 없고 식당에는 식탁만 있고 식탁보도 그릇도 안 보인다. 국민은 대통령이 어떤 침대에서 어떤 이불을 덮고 잤으며 어떤 식기와 수저를 사용한 것을 보고 싶어한다. 더욱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휘호가 없어졌고 한간에 전에 전시되었던 미술품이 안 보인다고 하니 찾아 전시하고 잔디마당에는 김대중 노무현 부부의 돌비석만 보인다니 이보다 김정숙이 국고로 구입한 옷이나 전시해라. 이상은 전직 국회의원이죠. 한의사인 윤석영 전 의원이 청와대와 관련해서 뭔가 문재인 김정숙에 대해서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윤석영 전 국회의원이 청와대 개방 후의 풍경과 관련해서 뭔가 좀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 이러면서 밝힌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